YCU 213화입니다. 오프닝이 없죠. 오프닝이 없는 이유는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30분 30답인데 19번째 시간이고요. 네. 근데 사실 정말 30분 30답을 19번째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오고 가셨는데, 네. 사실 이하고님처럼 이렇게 오랜만에 30분 30답 하는 건 처음이에요. 지금 거의 저희 YC 녹음하신 지 거의 1년 되지 않았나요? 거의 그런 것 같은데요? 거의 1년 됐는데, 네. 이렇게 진짜 텀두서 하는 거는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그 사이에 정말 저희가 사실 뭐 녹음을 자주 해가지고 좀 펑크 날 일이 없었는데 이제야 좀 펑크가 나까지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정말 뭐 이하고님이야 뭐 워낙 저희 사실은 저희 이제 YCU의 이게 페이지의 개념이 있다면은 이제 페이지 3인데 지금 한 페이지 3인데 페이지 3의 거의 중추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거의 엔드게임인가요? 페이지 3면 엔드게임인가? 네. 이제 엔드게임 이유죠. 네. 이유구나. 페이지 3면 엔드게임 이유죠. 네. 센트리 되시면 되겠다. 센트리. 센트리 어떻게 되지? 잠깐만. 센트리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그러게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하고님과 이제 30분 30답을 진행할 건데 사실 저희가 계속했던 질문들이에요. 계속했던 질문들에서 크게 바뀌지가 않는데 그래서 이제 바꿀 만도 한데 그냥 냅뒀어 이번에도. 냅두고 그냥 오히려 제가 역으로 이거 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몇 개 있긴 했거든요. 있어요? 네. 그것도 한번 중간에 제안을 한번 해볼게요. 시간이 나면은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그래서 30분 30답 저희가 챕터 1부터 4까지가 있고요. 중간에 끊으면은 다음에인데 참고로 이번에는 아마 대선 다음날 저희가 대선 전날에 녹음했다가 대선 다음날에 올라가요. 6월 4일에 올라가는데 그 다음에는 저희 3주 뒤에 있다가 한참 뒤에 있다가 6월 30일에 올라갑니다. 그 3주 텀이 좀 크긴 큰데 아무튼 간에 챕터 1은 영화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플러스 극장 이야기인데요. 매번 하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한 달에 평균 몇 편의 영화를 보시나요? 네, 저는 한번 제가 항상 이거 적어놓거든요. 영화 관람할 때마다 어느 순간부터는 적어놔요. 내가 몇 편 보나. 그래서 적어놓은 거 체크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한 달에 한 20편 정도는 보는 것 같아요. 20편. 사실 그래서 제가 중추라고 했던 게 한 달에 20편 이상 보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맞아요. 저밖에 없었어요. 기자들도 그 정도로 많이 보지 않지 않나요? YCU에 저도 사실 한 달에 30편 넘게 보는 게 쉽죠. 왜냐면 요즘에 시리즈도 봐야 되니까. 시리즈도 봐야 되니까 30편 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옛날만큼. 왜냐면 중간에 저 요즘에 최근에 또 주행 중인 게 그 박보영 씨 나오는 드라마. 그거 진짜 재밌더라고. 미지의 서울. 네, 연기 차력 쇼이기도 한데 박보영 연기 차력 쇼이기도 한데. 박보영 배우 연기 잘하죠. 네, 연기 플러스 내용도 좋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일란성 쌍둥이니까 거의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쌍둥이인데 거의 비슷하게 생기다 보니까 한 명은 이제 서울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공기업에 입사했는데 하필이면은 이제 부조리를 폭로했다가 쉽게 말하면은 왕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기 어디 쉽게 말하면 이제 자천됐구나. 자천도 아니고 그냥 사무실 보면은 맨 앞에 그냥 처박아 두고 거기 약간 대기 이런 식으로 대놓고 업무 대기 그런 거 있잖아요. 업무 보직 대기 그런 거 있잖아요. 보직 대기 그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동생인지 정확히는 제가 그냥 아무튼간에 쌍둥이 다른 쌍둥이는 이제 원래는 달리기를 꿈꿨는데 고등학교 때 부상으로 인해서 포기한. 그래서 그냥 그 시골에서 그냥 허드렛일이나 잡일 하면서 인생 살고 있었는데 두 사람이 이제 서로 이제 포지션을 바꿔서 얘는 서울로 올라가고 얘는 다시 내려가면서 벌어진 이야기예요. 시골지 서울지가 서로 역할을 바꿨다. 근데 1인 2역이니까 1인 4역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그러네요. 1인 4역이 되는 그러니까 흥미로운 드라마예요. 1인 4역까지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서로의 그런 차이를 알게 되고 시청률이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5%, 6% 이렇게 올라갔고 계속 오르고 있어요. 쌍둥이라는 소재에서는 시너스가 생각나고 그리고 또 배우라는 측면에서는 또 하이파이브에 나왔던 배우들이 또 나오기도 하네요. 이재인 씨도 나와요. 그리고 박진영 씨도 나오잖아요. 하이파이브의 주역들이 또 나와요, 여기가. 그러네요. 마침 또 저희가 또 하지 않나요? 또? 하이파이브 해야죠.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이재인 씨도 여기서 1인 2역이잖아, 그러면. 그러네요. 그러니까 1인 2역도 거기서 이제 고등학교 시작을 해야 되는데 참 그래서 흥미로운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이 이제 4회 연속으로 저는 쭉 몰아봤고 네. 12부작인데 네. 충분히 3분의 1까지도 괜찮은 거 보니까 쭉 롱런 할 만하고, 왜냐면 올해 TVN 드라마가 사실 그렇게 썩 재미를 못 봤어요. 토요일 드라마가. 왜냐면 그래요? 그 오프닝을 했던 드라마가 별들에게 물어봐. 아이고. 엄청난 제작비를 들여서 그 드라마판 더문. 하필 배급도 똑같네. 아이고. CJ네. 아이고. CJ 욕하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감자 연구소라고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혹시 아시는 분이 감자 연구소요? 네. 감자별 무슨 그 드라마 시티콤인가? 그건 아는데 잘 모르겠네 이거는. 그게 시청률이 최고 시청률이 2%였어요. 아하. 어이구. 토요일 드라마가 그래요? TVN 토요일 드라마가 시청률 2% 나왔다는 건 이거는 거의 애국가네요. 그렇죠. 아. 거의 상상도 못한 얘기고, 전공의 생활, 그러니까 언젠가는 슬기로운 전공의 생활, 그 다음 드라마도 사실 이게 좀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이거 네. 주변에서 얘기 많이 하던데요. 이제 아무래도 부정적 여론이 크게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나마 좀 선방에서 8%좀 마무리했지만 네. 아무래도 이제 기대했던 것만큼은 못 나왔죠. 어쩔 수 없이. 전작들에 비해서. 왜냐면 이제 그 이슈가 좀 워낙 셌으니까. 고윤정과 이제 저희 지난번 시간 때 얘기잖아요. 고윤정 씨, 신시아 씨. 그러니까 피부 하얀신 분. 그러니까 피부가 얘는 피부가 하얀 편인 애가 아니라 유난히 하얀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제가 찝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드라마 이제 잘 되고 있다. 근데 왜 갑자기 드라마 토크가 됐지? 어쨌든 이제 제가 이제 아무튼간에 20편 이상을 봐요, 한 달에. 한 달에 20편 이상 저도 이제 챙겨 볼 수밖에 없고, 왜냐면 개봉하는 거 한 주에 개봉이 한 10편 정도 넘게 됩니다. 예. 근데 거기서 한 반 타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챙겨야 되고, 예. 정신이 없습니다. 또 이제 넷플릭스 이별에 필요한도 최근에 공개가 됐잖아요. 애니메이션. 국산 애니메이션. 국산 애니메이션. 드물죠. 국산 애니메이션 사실 이거 넷플릭스 아니었으면 제작도 못 들어갔을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맞아요. 지금 그 영화계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게 이런 애니메이션이 넷플릭스니까 가능하고, 네. 최근에 이창동 감독님 신작이 나오는데 원래는 영화 개봉 그 투자사랑 하려고 했다가 결국 무산이 되고 넷플릭스에서 제작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플러스 이제 프랑스 자본. 프랑스 자본. 예. 그것만 봐도 지금 이 위대한 예술가한테 지원을 해줄 여력이 넷플릭스밖에 없구나. 저는 이거 알았어. 이번에 알았어.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제작되는구나. 5월 30일 기사였네. 이건 못 봤어요. 못 보셨어요? 네. 저도 최근에 봐가지고. 네. 영진이 지원금을 포기했구나. 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무려 이창동이잖아요. 네. 심지어 저는 봉준호, 박찬욱을 제외한 그 한국에서 황금종려상 후보에 오를 수 있는 유일한 감독이 이창동 감독이라고 보거든요. 그럼 넷플릭스 오리지널이면은 극장 개봉을 안 하겠죠. 그러면 칸은 못 가겠네. 그쵸. 그럼 네. 베니스 가겠네. 베니스는 허용이에요? 로마가 황금사상을 받았잖아요. 넷플릭스는 베니스는 환영해줘요. 네, 베니스는 그럼 극장 웰컴하고. 개봉도 가능하겠네요. 네, 그래서 아마 베니스 정도까지는 아마 넷플릭스가 1주 정도 아카데미 버즈 위해서 1주는 틀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네, 왜냐면 걔네 LA에 자기네가 하나 샀잖아요. 네, 극장을. 네. 그래서 자기네 거 틀면 되니까 일주일 정도 아마 제한 상영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캠페인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창동이면 한국 이름 달고 할 만하죠. 넷플릭스 입장에서. 베를린도 허용 안 해요? 베를린도 될 거예요. 제가 그래요? 알기로는. 아마 칸만 좀 깐깐해가지고 칸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베를린 될 거예요. 네. 칸 황금종려상 한국에서 나올 유일한 후보인데. 그러니까 이제 베를린이 아직 한국에서 안 나왔었나? 베를린에서요? 네. 한국 영화를? 김기덕하고 홍상수가 하지 않았나요? 김기덕 감독은 이제 피에타가 네. 저기 베니스. 베니스. 네, 베니스에서 황금사자. 그럼 황금사자가 한국에서는 아예 안 나왔군요. 그러니까 길복선이 베를린이었어요, 참고로. 네, 그러니까 베를린 초청돼요. 범죄도시 4도 베를린 아니었나요? 네, 그거 물론 이제 극장 개봉용이니까. 아무튼 네. 길복선은 이제 넷플릭스니까. 그래서 베를린에서 초청을 받는데, 그건 몰랐네요. 네, 저도 최근에 봤어요. 원래도 저도 처음에 그렇게 봤다가 가장 최근에 바뀐 걸 봐가지고. 왜냐면은 아마 영진이 그건 안 될 거예요. 왜냐면 OTT라서 그게 아마 신청이 안 될 거예요. 지원금 자체가. 네. 그렇구나. OTT 공개 노인 작품이니까. 영진이 쪽은 영진이 쪽이 아니고 이제 저쪽 방통 쪽일 거예요. OTT는. OTT는 방송통신 저거 지원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떠요 가끔 OTT 이런 것 네. 때문에. 예. 그래서 봤는데
아무튼 한 달에 20편 이상 보는 게 사실 네, 쉽지 않은데.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까지 많이 안 봤는데 네, 어쩌다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올인이죠. 올인. 제 원래는 뭐 원래는 이러면 안 되죠. 원래는 이런 생활도 하고 저런 생활도 하고 제 개인 이렇게 막 하면서 이렇게 사회생활도 하고 이렇게 한 거를 최대한 줄인 거죠. 잠도 줄이고 그러니까 약간 건강적인 측면에서도 원래 건강도 회복을 해야 되는데 건강이 조금 악화되더라도 줄이고 해서 한 편이라도 더 보고 그리고 봤던 영화를 다시 제가 이 YC에 출연해서 또 심도 깊게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서 더 보는 것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 볼 때는 그냥 즐기면서 보고 두 번째 볼 때는 체크하면서 봐요. 이런 부분들 체크해서 방송에서 내가 언급을 하면은 시청자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 노력하는 것도 제가 좋아서 하는 거라서 아무튼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다음 질문인데 자연스럽게 그러면 최근에 극장에서 본 영화 어떤 것인지. 최근에 본 게 그 신성한 나무의 씨앗. 신성한 나무의 씨앗. 네. 그게 이제 칸 영화제 작년이었죠. 작년 칸 영화제 심사위원 특별상을 받았죠. 심사위원 특별상. 네, 경쟁 부분에 올라서. 근데 심사위원상이랑 심사위원 대상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심사위원 특별상은 뭔가요? 말 그대로 특별상이에요. 정말. 그냥 특별히 주는 거예요? 네, 말 그대로. 사실 여기 끼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아마 국제영화 비평가 연맹상도 받았을 거예요. 그래요? 네. 비평가상도 받았구나. 네. 그러니까 원래는 스페셜 어워드 포 베스트 스크린 플레이였는데 그러다 이제 그냥 스페셜 프라이즈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명칭 바꿔서 상을 줬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이게 아무튼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독일 이름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래서 아카데미 최종 후보였는데. 그러면 이란 대표가 아니라 독일 대표인 거예요? 네, 독일 대표예요. 왜냐면 감독이 독일로 하셨으니까. 감독은 독일로 망명을 못 갔죠. 왜냐면은 감독은 이게 어떻게 된 거는 저기가 되셔가지고 그야말로 갇혔어요. 네. 가택연금 하고 계세요? 네. 그게 자파르 파나히 감독이 가택연금 당했듯이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영화를 다 만든 이후에 가택연금이 된 거예요? 이후에. 네, 왜냐면은 이분은 넘어가셨다. 이분은 넘어가셨어요? 너무 유럽 넘어가셨네. 근데 문제는 저기 여자 배우. 어머니 역할. 이거 들었어요, 맞아. 너무 안타깝더라고. 어머니 역할 배우가 지금 가택연금 중이에요. 네. 지금 심지어 태형 일단 형벌은 나왔었는데 지금 그건 집행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많이 보셨으면 최소한 그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많은 그 관객들이 존 오브 인터레스트만큼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화를. 왜냐면은 존 오브 인터레스트처럼 긴장감이 넘쳐요. 그러니까 뭔가 스릴러가 뭐 살인, 액션 때문에 긴장감이 넘치는 게 아니라 뭔가 불안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 계속. 그거를 존 오브 인터레스트랑 거기서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영화의 주제적인 부분이죠. 주제의식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존 오브 인터레스트도 그 유태인 학살 문제라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게 됐잖아요. 스릴러적인 요소, 장르적인 요소도 있으니까 재미도 있고 주제의식도 있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챙길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영화도 솔직히 관객들이 딱 봤을 때는 처음 존 오브 인터레스트는 그나마 유럽이니까 서양 사람이다 하니까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보거든요. 일반 관객 입장에서 시네필 말고. 근데 신성한 나무의 씨앗은 이란이잖아요. 뭐 중동 보기 싫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이 영화가 굉장히 스릴이 넘친다는 거. 맞아요. 사람들이 다른 거는 다 복잡한 거 싫어하는 사람 많잖아요. 이거 진짜 스릴러는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동으로 몰입이 되잖아요. 긴장감이 넘치고. 그렇기 때문에 꼭 이 영화 보셨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신 건 제가 약간 이제 정정을 할게요. 추가에 정정을 하면은 이제 이 모함머드 라슬로프 감독이 2020년에 사탄은 없다라는 작품으로 베를린 황금금상을 받았어요. 이제 그건데 2022년도에 그러니까 이란 남서부에서 발생한 건물 붕괴 참사에 대해서 정부 대응을 비판하는 성명서에 서명을 했어요. 서명을. 그리고 체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전 판결이 근거가 되어서 재수감된 거고 2023년 2월에 감옥에서 7개월 만에 석방됐고 요걸 바탕으로 새로운 수사가 또 시작이 됐고요.
그 상태에서 2023년도에 칸 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 심사위원 초청되었으나 네. 이제 당국 제재로 참석 못했고 그 사이 그때 이 작품을 작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작업을 2023년도에 했는데 네. 2024년 4월에 네. 초청되기 전이죠. 네. 초청되기 전에 이란 법원이 징역 8년형, 태형, 벌금, 자산 압류를 선고한 거예요. 그래서 자산까지 압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쟁 부문에 초청이 된 거잖아요. 네. 아무튼간에. 네. 그러니까 이란 당국이 출연진과 제작진을 소환해서 신문하고 출국 금지시키고 그리고 출품 철회해라 압박을 했고요. 네. 그런데 이제 감독이랑 스태프가 결국에는 비밀리에 유럽으로 탈출해서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일부 스태프랑 감독은 했는데 네. 배우는 못 간 거죠. 네, 그 이제 그 소에일라 골레스탄이 나즈메 엄마. 그래서 이분은 이제 태형 74대란 징역 1년형 선고를 받을 위기에 처한 거고. 그래서 지금 테헤란 잔택에 있는 상태고 나머지 이제 레즈반과 사나 두 딸 네. 같은 배우분들도 똑같이 망명을 가야 됐고요. 네. 이런 상황인데 이만 역할 배우는 사실 모르겠어요. 이분은 근데 이미 어차피 이란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활동을 해왔던 분이래요. 네, 그러면은 뭐 그냥 그 사유로라도 외국에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독일, 러시아, 호주 등 여러 곳에서 활동을 했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이게 또 독일 자본을 아까 받았기 때문에 네, 사실 이게 그래서 출품이 가능한 거죠. 독일 자본을 받았기 때문에 시작할 때 보면은 여러 유럽 국가들 영화나 이런 거 자본 들어가잖아요. 로고 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펀드나 이런 걸 받았기 때문에 이제 출품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참 복잡한 과정 끝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영화가 거의 실내예요. 보시다시피 맞아요. 아시겠지만 당연히 실내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아니 밖에 나가도 차에 타고 있는 장면. 몰래 찍거나 밤에 몰래 찍거나 그리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거였대요. 니네 구경 영화 찍고 있냐? 이러면서 오히려 욕을 먹었대. 일부 사람들은 구경 영화 찍고 있지 이러면서. 참. 그러니까 그런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아무튼간 기어코 영화를 완성했고 그렇다고 영화가 단순히 이제 프로파간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이제 프로파간다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기에는 이 영화도 정말 재밌어요. 왜 프로파간다가 아니냐면은 이런 영화 보면은 그냥 뭐 우리 억울해요 하소연만 하고 이란 정부에 대한 비판 프로파간다처럼 이란만 까고 우리 이란 사람들을 억울해요만 내세우는 영화가 아니라 뭐 여성에 대한 연대 막 이렇게 막 그냥 끝내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아니고 여기서 아버지로 나오시는 분 입장도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부분도 중요하고 그 아버지가 선택하는 게 약간 저 이제 리뷰 때 쓰긴 했지만 리뷰 영상 저희 별세계 입한 이상만에서 보시면 되겠지만 누가 봐도 이제 변하는 게 그 샤이닝에 나온 아버지예요. 샤이닝에 나온 아버지처럼 결국은 가족을 위해서 결국 스스로 망가지죠. 가족을 위해서 하려고 했던 게 이제 국가를 위해서랑 섞여버리면서 본인 스스로를 파먹는 과정인데 그 심지어 약간 마지막이 약간 거기 미로 같은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샤이닝도 미로 같잖아요 마지막이. 샤이닝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러네요. 영향을 받긴 받았겠죠? 오마주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고 쫄깃하더라고요. 그런 장면들이. 맞아요. 그래서 정말 흥미롭고 그러니까 영화가 딱 그 총이 등장하면서부터 반전이 이루어져요. 맞아요. 그 장면 진짜 압권이었어요. 총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처음 인지했을 때 그 집안에서 롱테이크로 나오잖아요. 어디 있는지 찾아보고. 거기서 그 카메라가 돌아가는 트래킹이 환상적이더라고요, 진짜. 아니, 환상적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데, 좀 분위기, 톤 앤 매너가 어쨌든 너무나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15분가량 이제 뭐 박수를 받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박수를 친 사람들 중에는 또 이란계 감독이 한 분 더 있죠. 알리 아빠시 감독. 네, 저희가 그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어프렌티스. 물론 그 전에 성스러운 거미. 결국 같은 개를 하잖아요. 함께 하니까. 당연히 이제 엄청나게 이제 감탄을 하고 봤다고 하고 그리고 올해 칸 영화제 얘기를 또 해야 되는 게 이게 다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죠. 올해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 작품이 바로 또 이제 이란 얘기를 다룬 작품이에요. 이거는 진짜 그동안 진짜 고생하신 분이 최고의 상을 받는 느낌이라서 저는 굉장히 관련도 없는데도 뿌듯했거든요. 이거 하필 심사위원장인 줄리엣 비누시잖아요. 딱 그때 2010년도에 그 당시 이란 관련해서 발언을 했던 분이에요. 칸 영화제에서. 네네.
아 그럼 영향이 있었겠네요. 네, 본인이 또 그래서 그날 저도 시상식을 못 봤어요. 라이브로 못 봤고 네. 한 새벽 5시에 깼어요. 깨서 이제 결과만 살펴보는데 사진들이 그게 딱 그 2010년 그때쯤에 이제 발언하는 거랑 피켓이 종이를 들고 발언하는 거랑 이번에 심사위원장으로서의 발언한 건 똑같이 이제 나란히 보여주더라고요. 이런 당시의 상황이나 이런 거를. 네. 그러니까 전 뭔가 이게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대선이랑 겹쳐지는 부분도 있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고생하신 분이 그 맨날 고생 빛도 못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빛을 보는. 그러니까 자파르 파나히 감독도 아까 저희가 얘기했지만 한때는 이란의 명감독이었으나 이제 표절 문제 이슈로 인해서 살짝 좀 그런 게 있었어요? 네. 아스가르 파라디 감독. 자파르 파나히 말고요? 네, 어떤 영웅 때 그 표절 논란이 살짝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수강생인 한 여학생이 이제 자신의 다큐멘터리를 이제 표절했다. 그래요? 네, 영화 아카데미. 몰랐어요. 네. 그래가지고 사실 이 영화 어떤 영웅이 버즈를 받았음에도 그냥 그거 터지면서 그냥 끝난 진짜요? 저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의외로 왜 이게 아카데미 후보에 못 올랐지? 그게 이제 표절 논란. 표절 논란 때문이었구나. 표절 논란이 딱 터졌고 그때 그래서 어떤 영웅 배급사도 그거에 대한 이제 감독의 입장이나 뭐 입장을 다 그걸 전체적으로 문서를 길게 써놔가지고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이란에서 더 이상 영화 안 만들겠다고 아무튼 간에 절연을 선언했고. 그래. 어쨌든 둘 다 훌륭한 감독인데 다른 길을 가신 것 같아요. 아시가르 파라디 감독이랑 자파르 파나히 감독이랑. 뭐 자파르 파나히 감독은 저희가 이제 노베어스 작년에 그 베스트 50 할 때 아마 쉽게 안에 들었을 거예요. 그때가 이제 베니스 심사위원 특별상이었고 이분이 그리고 또 이제 업적이 하나 더 생겼죠. 이른바 그랜드슬램 트리플 크라운. 맞아. 3대 영화제 트리플 크라운이 진짜 32년 만에 나온 기록이에요. 32년 만에요? 네. 그러니까 서클로 베니스 황금사자상 그리고 이제 베를린이 뭐였더라? 베를린이 아마 택시 그 택시 안에서 찍었던 그 있잖아요. 영화들. 그리고 이번이 심플 액시던트로 황금종려상을 받았는데 진짜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에서 최고상을 3개를 다 받은. 흥미롭게도 한국이랑 미국이랑 이 신성한 나무 씨와 배급사가 둘 다 똑같아요. 그래요? 미국은 네온이에요. 네, 미국은 네온이, 한국은 그린나래 미디어고. 그린나래랑 약간 결을 같이 가네요, 네온이. 네온이 그리고 이제 놀랍게도 기생충 이후로 연달아 지금 황종만 배급했어요. 북미 배급, 황종 배급. 만약에 네온이 저기 어느 가족까지 했으면은 그 전까지 더 이어질 가져가는 건데 아무튼간에 근데 이 2020년은 그때는 못 열었으니까 빼고 취소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빼고는 정말 다 가져가는. 이게 정말 그래서 네온이 신나더라고요. 네온도 신나더라고요. 저도 그러니까 아침에 딱 본 게 네온 트위터랑 그거 몇 개는 트위터였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작품은 제가 제 생각에 아마 그러니까 부산에서 틀겠죠. 그러니까 부산에서 틀면 당연히. 아마 볼 수 있을 때는 제가 부산에서 무조건 보고 오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얘기를 일단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차피 저희가 최근에 황금종려상 수상작은 저희가 항상 YCU에서 다뤘기 때문에 뭐 안으로도 다뤘고 뭐 추락의 해부도 다뤘고 그 전에 했었던 또 뭐 있었지? 뭐 슬픈 삼각형도 다뤘기 때문에 이 작품도 당연히 이제 다룰 예정이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영화 재밌어요. 뭐 어려운 영화가 아니라 재밌게 만드신 감독님이시라서. 최고 황금종려상 그리고 황금종려상 작품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맞아요. 최근 그 몇 년간 황금종려상 작품이 그렇게 싹 완전 막 예술 그거 하는데 아니에요. 어느 가족 때부터 그런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약간 어느 가족도 어느 가족부터 어느 가족 기생충 뭐 다 슬픔의 삼각형 추락의 뭐 다 똑같잖아요. 어려운 영화 아니잖아요. 스스 이제 그런 좀 약간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도 편하게 이제 편하기는 좀 힘들 것 같지만 여기다가 이란 내부의 사회를 다룬 작품이기 때문에 참 흥미로운 일이라고. 사실 칸 영화제가 이번에 이제 수상작이 뭐 결과가 나머지들 다 나오긴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 그거 기대했거든요. 제니퍼 로렌스의 화려한 복귀. 제니퍼 로렌스. 근데 아쉽게 여우주연상은 수상하지 못했더라고요. 아마 여우주연상이 리틀 시스터의 나디아 멜리티가 받았고 남우주연상이 시크릿 에이전트의 바그네르 모우라가 받았는데 또 이제 와그너 모우라가 그거잖아요. 11호에서 조회. 저희가 그 소개했던 영상에서 그 취재 기자 파트너였던.
그래서 이 배우도 아카데미 아마 지금 남우주연상 후보군에 있을 거예요. 왜냐면 뭐 할리우드 영화에서 그래도 꾸준히 나왔던 배우거든. 얘네 엘리슘도 있었고 네. 그리고 아마 엘리트 스쿼드라고 영화 혹시 알아요. 거기서 주인공이에요. 나시멘투. 아 그래요? 네, 네. 아 나시멘투가 주인공이잖아요. 거기 엘리트 스쿼드 시리즈에. 아 이번에 그 강력하겠는데요? 아마 강력한 후보 중에 한 명일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영화랑 아무튼 봤던 영화가 예전에 태양의 저편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 아마 옛날에 그게 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아는 거는 역시 나르코스죠. 아 드라마. 넷플릭스 드라마에서 이제 파블로 에스코바를 맡았던. 그래서 마약상. 그래서 이제 그 영화도 이제 시크릿 에이전트도 수입이 아마 아직 안 됐네요. 아마 부산에서 저는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수입이 아직 안 됐으니까 일단 부산에서 봐야 될 것 같다. 어쩔 수가 없네. 배우가 유명한 배우라 아마 될 되겠죠. 거예요. 네. 왜냐면 아카데미 후보 오를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그리고 비간 감독의 이제 광야 시대가 광야 시대 특별상을 받았고 각본상이 다르된 형제의 영 마더스. 그리고 아까 시크릿 에이전트가 감독상도 받았어요. 네, 클레베르 맨더스 이관왕이네요. 네, 이관왕을 차지했고 와. 그리고 심사위원장이 두 작품이에요. 사운드 오브 폴링이랑 시라트 이렇게 받았는데 사운드 오브 폴링은 역시 이것도 수입이 안 됐네. 오, 뭐지? 이것도 제가 부산에서 볼 수 있으면 볼게요. 네. 저는 항상 이제 부산에서는 이런 걸 위주로 이제 노리고, 왜냐면 아카데미 후보군 어디가 제출할 것 같은 데 있잖아요. 네. 저는 항상 그걸 먼저 이제 부산에 보러 땡기고, 그래서 사실 평점이 좀 높아져요. 어쩔 수 없이. 이게 부산에서 먼저 봤기 때문에 그게 있어요. 뭔가 뽕이 차오르는. 내가 어떻게 또 힘들게 애매했는데 그 대표 중에 에밀리아 베르즈. 어쩔 수 없이 내가 먼저 봤단 말이야. 내가 어떻게 먼저 봤는데 어떻게 이 순위를 애매했는데. 요아킴 트리에죠. 요아킴 트리에 감독의 센티멜라 밸류가 심사위원 대상. 저 이거 보고 싶어요. 사실 이거 요아킴 트리에. 그 이제 이름 긴 영화 있잖아. 산후체. 사랑할 땐 누구나 최악이 된다. 그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시청자분들. 네, 그 감독 신작. 네, 신작. 네. 심지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엘 패닝까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엘 패닝도 지금 후보군에 아마 있을 거예요. 하지만 레나테 레인스베가 더 위에 있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스텔란 스카스가드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남우조연상 1순위예요. 아 그래요? 네. 스탈렌 스칸스가드도 윌렘 데포처럼 진짜 저평가받고 있거든요. 연기 진짜 잘해요. 연기 잘하는 배우인데 항상 보면은 이제 그런 블록버스터 영화에서 항상 조연으로 나오시기 때문에 맞아요. 약간 사람들이 좀 그래요. 왜냐면 우리 맘마미아 같은 경우는 이제 빌 역할 해가지고 맘마미아 시리즈 나왔었잖아요. 뭐 아니면 뭐 MCU에서는 이제 에릭 셀빅 박사 했었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큰 영화들에서 이제 조그마한 이런 역할들만 보니까 연기 잘하는 배우야. 내가 잘하시는. 듀인에서 막 듀인에서는 하코네도 있었어. 듀인 파트 1에서 하코네로 나오고 파트 2에서는 약간 너프되긴 했지만. 네, 어쨌든. 그러니까 항상 이제 하시는데. 스텔란 스카스가드도 이제 아마 후보군에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들 많이 주목해 주세요. 네,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는 좀 이제 인상 깊은 게 라시네프 부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라시네프 부문이 어떤 거냐면 이제 거의 대학 작품상,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학생상, 학생 영화상. 옛날에 시네 파운데이션이라는 게 이름이 있었는데. 아 들어봤어요 옛날에. 이제 학생 영화상을 한국 최초로 칸 영화제 라시네프 부문 1위. 1위? 허가영 감독의 작품이 단편 첫여름이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올해 한국 영화 없다 했었잖아요. 그나마 이 부분에서 이제 상을 받았어요. 전 이것만 봐도 우리나라가 재능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위기라고 하기에 희망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재능 있는 사람이 있는데 안 쓴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상에서 받았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관례상 첫 영화가 관례상 장편으로 갑니다. 무조건 거의 어떤 영화를 찍든 간에 거의 공식으로 갑니다. 공식 부문에 어떤 부분이든 갑니다. 뭐 주목시든 경쟁이든 주목시로 가겠죠. 주목할 만한 시선으로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하나는 확정이 된 셈이고 아무튼 1등상을 받았다는 건데 궁금해. 1등이잖아 1등. 아마 이제 이게 한국영화 아카데미 졸업작품으로 알고 있고요. 어떤 내용이면 손녀딸의 결혼식 대신 애인이었던 학수의 49제에 참석하고 싶은 영순이 학수의 죽음과 함께 자신의 삶을 더듬어 보기 시작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맞아. 이거 저 잠깐 자료 봤는데 여기에 딸이 되어에 출연하셨던 허진 배우가 맞아요. 거기 허진 배우 연기 정말 좋았거든요. 딸이 되어에서. 근데 여기도 기대되네요. 아마 칸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북제에서 일단 먼저 쇼케이스 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마
단편이니까 이건 단편이어도 개봉을 해줄 것 같아요. 약간 그거 있잖아요. 알사탕. 알사탕처럼 한 1,000원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1,000원, 네. 2,000원, 보고 싶어요. 1,000원, 2,000원 이런 식으로 아마 개봉 어떻게든 할 거는 갈 것 같아요. 네, 해야죠. 형경 아카데미니까. 우리나라의 자랑인데. 네. 근데 칸에서 1등상 받았다면 일단은 버즈가 생겨. 맞아요. 어쩔 수 없어. 1등. 1등이잖아. 1등. 다른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명예 황금 종려상이죠. 이제 공로상 개념이. 네. 올해는 로버트 드니로랑 덴젤 워싱턴이 받는데 특히 이제 로버트 드니로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수상소감 때 트럼프 디스를 엄청나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아 진짜요? 네네. 아 그랬구나. 그리고 이제 주목할 만한 시선 섹션에서는 저희가 이제 많은 얘기 있어요. 해리슨 디킨슨 감독의 첫 작품. 그게 이제 주목할 만한 시선 부분에서 국제영화 비평가상을 받았었고요. 네. 그리고 뭐 사실 해리스 디킨슨이면은 그 스품의 삼각형 남자 배우 말하는 네, 건가요? 그 배우가 연출을 한 거예요? 네. 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좀 뭔가 주목했던 스칼렛 요한슨 감독의 뭐 장편 데뷔작이라든지 맞아. 스칼렛 요한슨 데뷔작도 나왔다고 들었는데. 그리고 뭐 엘레노어 더 그레이트 그거는 뭐 버즈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크리스틴 스튜어트의 물의 연대기 역시 큰 버즈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국내 배급이 확정이 됐습니다. 진짜요? 네, 오늘인가 보도자료 스틸컷 공개를 하더라고. 어디 홍보사였지? 내한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안 오실걸요. 네. 팬들이 워낙 많아서 기본적으로 여자인데 여자 팬이 많다? 그러면은 남자 팬은 기본적으로 깔고 하기 때문에 네. 진짜 인기 많은 거거든요. 판시네마가 수입을 하네요. 네, 판시네마가 수입을 했다고 합니다. 역시 판시네마가 수입할 것 같았어 느낌.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그때 뭔 영화가 판시네마였던 것 같은데 플로우? 아니 어떤 거죠? 크리스티 스튜어트 주연이었던 러브라이즈 블리딩. 스펜서? 스펜서. 아마 맞을 거야. 제 기억이 맞나? 아니네 맞나? 아니네. 헷갈려. 스펜서 어디였냐? 찰란인가? 스펜서 어디야? 스펜서 그린날이 아니에요? 나 지금 헷갈려. 이 세 개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린날이네요. 맞아. 세 개 중에 하나야. 제 기억으로 그린날을 기억하고 있어요. 아무튼간에 칸 영화제는 요 정도에서 정리라고 좀 왜냐면 저희가 왜 칸 영화제를 오늘 얘기하냐면은 분명히 칸 영화제를 다음 회차 때 얘기를 할 것 같아. 근데 그때는 박스오피스 얘기하기도 버거울 것 같거든. 그때 소우 전쟁 리뷰도 해야 돼서 제가. 맞아. 그래서 오늘 여기로 이제 가름을 했고요. 네. 그리고 한 편 더 보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한 편 더 있는데 브레이킹 아이스. 브레이킹 아이스. 네, 그 영화 봤고요. 이 영화가 특이한 게 싱가포르 감독님이세요. 네, 그래가지고 그 감독님인데 심지어 주인공은 많은 여러분 시네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주동우 배우. 주동우 배우가 주인공으로 나온 영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그 부분 때문에 관심을 갖고 저도 사실 지금 그래요. 주동우 배우. 네, 그렇게 봤는데 영화는 생각보다 아쉽긴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물론 좋게 보신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하는데 이 주동우 배우의 전작 중에 페인티드 러브라고 있어요. 페인티드 러브. 네, 그 영화도 되게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볼 때마다 주동우 배우가 페인티드 러브. 더 좋은 역할, 더 다양한 역할을 맡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한정적인 역할만 맡지? 예를 들어 그 뭐지? 먼 훗날 우주라던가 그 소년 시절의 너 같은 그런 캐릭터 있잖아요. 뭐 안녕 나의 소울메이트 같은 캐릭터. 그런 캐릭터 말고 다른 캐릭터를 보고 싶거든요, 저는. 근데 또 그런 비슷비슷한 캐릭터를 이번에 또 맡아서 연기를 하는 게 배우의 폭을 좀 더 좁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사실 그 영화를 얘기 안 했잖아요. 일명 짭건이라 불리는. 짭건이요? 네, 본투 플라이라고. 그게 뭐예요? 중국판 탑건. 그런 게 있어요? 네. 그거 국내에 아마 개봉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관객이 얼마나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IPTV용으로 형식적으로 개봉했나? 아니 CGV에서 최초 공개. 진짜요? 저 아예 몰랐는데? 왜 몰랐지? 주동우가 이제 여자 주인공으로 나왔는데 아무튼 우리나라에서는 망했죠 뭐. 네. 저도 모를 정도니까 진짜 망했네요. 우리가 아까 그 영화를 빼먹어 산시나무 아래를 또 빼먹었던 것 같아요. 그 주동우 나왔던 작품 중에 그걸 저한테 추천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어떤 거요? 산사나무 아래. 산사나무 아래요? 저 처음 듣는데요? 그것도 이제 주동우가 나오는 작품인데. 그래요? 이거 보고 싶어요. 네, 이거 티빙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장을 해놨다가 저도 보려고요. 왜냐면 제가 근데 오히려 주동우 나왔던 첫 영화가 장혜호 감독이구나. 네, 의외의 작품에서 봤어요. 어떤 거요? 이준기 씨가 지구주제던 시칠리아 햇빛 아래. 뭐지? 나 모르겠는데. 망했어요 그것도. 진짜요? 네. 시칠리아 햇빛 아래? 네. 진짜 처음 듣는데?
아니 이딴이래. 이런 영화가 있었어요? 이게 진짜네? 심지어 해적 바다로 간 전작의 해운대 촬영 감독이랑 황해 조명 감독이랑 한국 제작진이 많이 들어갔네요. 스태프가 많이 갔어요. 네. 스태프가 많이 가서 찍었어요. 근데 네. 왜 저는 개봉한 줄도 몰랐지? 심파 멜로 뮤직비디오 느낌 많이 났다고. 네. 포스터가 좀 짜치긴 하네요. 네, 힘들었습니다. 저도. 아이고. 언론사에다 아침 10시 반에 하는데 좀 그때 보기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뭐 그 당시는 이제 거의 데뷔니까 영화로서는 거의 데뷔 가까웠던. 그래서 점프 아신이라는 감독님의 작품이었군요. 이제 안녕 나의 소울메이트가 사실 이제 국내 관객들한테는 제일 크죠. 그러니까 저도 그걸로 되게 컸거든요. 근데 그 대중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거는 소년 시절에는. 그거랑 이제 먼 나우리. 네, 먼 나우리. 넷플릭스 있으니까. 네. 그래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안녕 나의 소울메이트가 대박인데. 근데 다들 그거는 건너뛰고 먼 날 우리 소년 시절이었네요. 이렇게 그 얘기를 할 때 너무 안타까워요. 안녕 나의 소울메이트가 더 좋은데. 그렇죠. 근데 점점 우리가 이 작품 얘기는 거의 주동호 얘기만 하고 너무 그러네요. 이 감독님 작품 중에 되게 약간 시네필 사이에서는 팬덤이 있는 감독이더라고요. 뭐 일로. 네, 그 영화도 있고 그리고 뭐 웨시즌. 네. 그 매니아가 있는 감독님인데 전 이번에 처음 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제 현재 이제 공식적 VOD로 볼 수 있는 작품이 지금 현재는 없죠. 아예 없어요? 아예 없죠. 네. 그래서 더 그렇죠. 아마 일로도 그렇고 거의 이제 공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그렇군요. 이 감독님 영화가 좀 저는 너무 직접적이다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이게 제가 이제 매부쇼에서 그때 출연하셨을 때 들었던 게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감독님 그 황금 카메라 상을 받았거든요. 아무튼 카멘 영화제에서. 그래서 이제 여러 이제 언론이나 이제 기자 인터뷰다 그 얘기를 들었대요. 조금 청춘이나 좀 이야기를 한번 좀 가볍게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다. 막 이런 얘기를 들었나 봐요. 그래서 좀 가볍게 다뤘대요. 본인 말로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직접적인 이유가 뭐냐면 은유적인 거를 진짜로 말 그대로 좀 포괄적으로 보여주면은 그래도 알아먹거든요. 근데 못 알아먹을까봐 그랬는지 아니면 일부러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싶어서 그런지 몰라도 브레이킹 아이스잖아요. 오프닝부터 얼음이 나와요. 얼음이 나오고 주인공이 얼음을 씹어먹는 습성이 있어요. 그것도 강조되는 부분이 제 입장에서는 약간 촌스럽게 느껴지거든요. 브레이킹 아이스. 근데 얼음을 씹어 먹는다. 그건 어때요? 이게 사실 배경이 또 연변이잖아요, 하필. 네, 맞아요. 또 한국어 대사도 나온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도 약간 촌스러운 게 연변이고 약간 조선족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한글 간판도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거 쓰면 좀 약간 촌스러울 것 같은 데를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아리랑이 나와요. 흘러나와요. 아리랑 하면서 약간 서글픈 느낌을 줄 때 노래가 나올 때 너무 뻔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약간 메타포가 너무 직접적인 게 아닌가? 저희가 6월 6일날 참고로 6월 8일날 라이브 할 예정인데 사실은 그 이제 시너스 얘기할 때 아리랑 얘기를 저도 할 거거든요. 그래요? 나 약간 시너스 보면서 아리랑이 많이 생각났거든요. 한의 정도나 블루스. 내 생각엔 거기 여기 내가 시너스 얘기 잠깐만 할게요. 잠깐 얘기하자면 거기서 시너스가 진짜 화제가 중간에 이렇게 이제 춤추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춤출 때 막 온갖 요즘 현대 힙합까지 나오고 그러거든요. 너무 신선했고 올해 시퀀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에 우리나라 따지면 거기서 윤도현 씨가 나와주고 오 필승 그 아리랑 부르는 똑같은 거야. 맞아. 윤도현 씨 나와서 아리랑 부르는 거예요. 맞아. 김수루 씨가 나와서 속심 치면서 하면서 아리랑 부르는 그거 미니 예고편이에요. 그 얘기 또 할 거야. 1930년대니까 똑같잖아요. 일제강점기 시대 아니에요. 맞아. 그러니까 그게 너무 많이 나는 거야. 맞아. 이거 치환해도 그러니까 나는 이게 오히려 우리 정서로 맞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인데 전혀 역시 흥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안타깝고. 근데 진짜 시네필들 사이에서는 이게 엄청 화제라서 제 영화 단톡방에서도 잘 안 올라오는데 오랜만에 글 올라온 게 이거 좀 보라고 시너스 좀 보라고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이슈구나. 이게 좀 일반 관객들한테까지 확산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오늘 최근에 본 극장에서 본 영화를 이야기를 길게 한 이유는 이게 제목이기 때문에 길게 한 거예요. 신성한 나무의 씨앗이랑 이제 브레이킹 아이스 이제 올라가는 날 이제 개봉을 했을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브레이킹 아이스가 너무 까서 마지막에 포장을 하자면은
영상미가 너무 이뻐요. 영상미 되게 뮤직비디오처럼 그려놔가지고. 그래도 황금 카메라상 받으신 분인데. 네, 그 영상미 좋아하시는 분들을 보시면은 되게 만족하실 거예요. 다음 질문은 그러면 이제 현재 구독 중인 OTT는 뭐가 계시나요? 이게 많아요. 많은데 안 봐요.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제가 왓챠도 구독하고 넷플릭스 구독하고 디즈니 플러스 구독하고 웨이브 구독을 해요. 웨이브는 좀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왓챠는 기본적으로 제가 독립영화 예술영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왓챠피디아도 자주 이용해서 평도 올리기 때문에 왓챠를 할 수밖에 없고 하시면 보통 1년? 정기? 그쵸 1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많이 구독하는 이유도 한 달 하면 금액이 엄청나잖아요. 맞아. 좀 싸게 하면 네, 싸게 하려고 반값에 1년 구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넷플릭스는 워낙 오리지널이 많으니까. 네, 오리지널 워낙 많고 그리고 제 카드 할인이 넷플릭스 적용되는 게 있어요. 아, 돼요? 네, 그래가지고 넷플릭스 하고 뭐 있어. OTT인가 뭔가 구독료 할인해 주는 거 있어. 그거 채우면은. 네, 맞아요. 그걸로 하는 거고 디즈니 플러스도 1년 반값으로 1년 하는 거고. 1년 근데 웨이브가 특이한 거잖아요. 웨이브는 제 통신사가 SK예요. 아, 그래서 웨이브예요? SK랑 연계되는 그런 또 무슨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티빙 이제 1년. 티빙 1년 그거 해서 티빙 있으니까. 어차피 웨이브는 맨날 합병 소식은 이랬다 저랬다 뭔지 알지도 모르겠는데 이랬다 저랬다. 야, 그 얘기도 있어요, 심지어. 합병보다 남북 통일이 먼저 되겠다. 그 정도로 합병 얘기 말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K리그를 보기 때문에 쿠팡 플레이를 어쩌서 이제 저는 K리그를 하기 때문에 이제 스포티비는 이제 끊어도 될 것 같아. 프리미어리그 끝났어. 제가 새벽까지 챔피언스리그를 보지는 않으니까 프리미어리그 봤으면 됐지 뭐. 네, 근데 결과 다 나왔잖아요. 챔스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메이저리그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메이저리그에 그냥 지상파 뉴스 가끔 나오면은 이정우 홈런 쳤네. 이정우 쳤네. 김혜성 홈런 쳤네. 그리고 어쩌다 오타니도 보여줘 가끔. 스포츠 뉴스에서. 김하성 안 나오나? 오타니 가끔 보여준다. 오타니 가끔 보여주고. 역시 오타니 이러면서. 만화 튀어나왔네. 그래서 딱히 안 보게 되더라고. 스포티비는 희한하게. 또 이제 제가 이제 조만간 저희 또 다룰 영화 F1 때문에. F1 재밌거든. 가끔 쿠팡 플레이스 틀어진 거 보면은. 그래요? 네, 어제는 스페인 GP 보는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럼 진짜 이번에 기대 많이 하시겠네요. 이번엔 기대를 많이 하는데 이제 한편은 또 걱정도 많이 되고. 탑건 매버릭으로 엄청나게 만족을 주셨죠. 리얼리티만 잘 주면 될 것 같아. 리얼리티. 그러니까 딱 우리가 흔히 이제 F1 현장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실 이게 넷플릭스 시리즈가 있잖아요. 그 F1 매 시즌마다 나오는 거. 그런 형식으로 아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서 그 대신에 이제 거기는 한 팀의 이제 그 이야기를 보여주겠죠. 그런 서사를 보여주면서 거기서 레이싱도 하면서 이제 벌어지는 막전만후 막후 이야기일 건데 오히려 그렇게 해서 잘 뽑히면은 전 재밌을 것 같아요. 아마 대중들도 그거 기대하실 것 같아요. 포드 v 페라리 느낌? 그 느낌을 기대하실 것 같아요. 얘가 이제 앉아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사실 이거랑 비슷했다가 망했던 게 있어가지고 흥행은 뭐였죠? 게임 원작이었던 몇 년 전에 나왔었죠. 소니 그란 투리스모가 그란 투리스모 맞아. 사실 그것도 돌비 시네마에서 볼 때는 음향이 좋았거든요. 솔직히 얘기로. 그래요? 레이싱할 때는 음향은 뭐 빵빵 때리니까 근데 스토리가 좀 아쉬웠었거든요. 맞아요. 저도 사실 연출이 너무 아쉬워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디스트릭트에 나온 나인 감독 작품이 맞나? 제 유튜브 영상에서도 엄청 깠거든요. 제가 그란 투리스모를. 그래서 깐 이유가 진짜 만년 유망주. 그게 소포모 징크스에 함몰됐구나, 저 감독. 그냥 이제 이거는 고용 감독이겠구나. 돈 버드시로 이제 돈 벌으셔야 되니까 만드신 건가 싶었어요. 그냥. 안 되더라고요. 그럼 이제 OTT 대방에서 그럼 최근에 OTT에서 보신 영화는 어떤 게? 최근에 본 거는 릴로 앤 스티치 실사가 개봉을 해가지고 이거 애니를 봐야 되나 아니면 나중에 봐야 되나 했는데 보신 분들이 하는 말이 원작을 보고 보는 게 낫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릴로 앤 스티치 원작을 봤는데 이때만 해도 진짜 완성도가 훌륭하더라고요. 디즈니가. 이때만 해도 디즈니 좋았어요. 왜냐면은 그냥 아동용 영화처럼 악을 무찌르자 이런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 이 친구의 내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뭐지? 스티치가 릴로 같은 경우도 그런 그 가족 서사가 있잖아요. 고립되어 있고 내가 너무 특이한 성격인데 막 이렇게 솔직히 막 너무 우악스럽고 요즘 말로 치자면 잼민인데 근데 아무도 안 받아주고 다 나 싫어해.
근데 나는 너무 놀고 싶고 친구가 생기고 싶고 하는데 그거를 스티치랑 결합시켜서 정말 잘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애니는 되게 잘 만들었는데 실사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보면. 실사 저희 이제 별세계관 이상만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조만간 볼 예정입니다.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혼영 대 누구랑 함께? 웬만하면 혼영. 웬만하면 혼영. 근데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함께.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혼영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관객 입장에서는 뭐 창피하게 혼자서 영화 보냐. 혼자서 밥을 먹는다. 혼자서 영화를 본다를 민망하게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있었죠. 불과 10년 전에도 네. 있었어요. 네. 그게 지금까지 역사적으로도 당연했고 왜냐면 대가족이고 다 같이 문화고 뭐 정문화. 근데 그게 사라진 지 오래고 이제는 혼자 영화 보는 게 당연한 시대라서 이제 싱글 콤보도 파는 시대여서.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 그 성격상 같이 보면은 이 사람 때문에 집중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어떤 행동을 한 것도 아니야. 그냥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신경이 쓰여서 이 영화에 집중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영화가 재밌어도 이 사람 재밌게 봤나? 지금 이 사람 상태가 괜찮나? 내가 영화를 잘못 고른 거 아닌가? 내가 잘 고른 건가? 계속 막 신경 쓰이니까 눈치를 보게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예 없을 수가 없어서 차라리 그렇게 보죠. 내가 미리 한 편 보고 이미 봤던 거를 같이 보는 거죠. 그러면 좀 마음이 편하죠. 네. 그런 식입니다. 그래요. 그럼 네 번째 질문은 극장에서 볼 영화를 선택하는 기준은? 이거는 저는 그 보통 GV를 자주 다니거든요, 제가. 네. 근데 GV 하면 대부분 진짜 그 초대된 사람, 게스트가 누구냐, 게스트 배우 누구 나오냐, 막 감독 누구 나오냐 이걸 중요시하는데 저는 그거보다 모더레이터를 더 중요시하거든요. 그게 그래서 1순위. 모더레이터? 네, 모더레이터가 누구냐. 모더레이터를 하시는 분들은 보통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기자분이 많이 하시는 경우도 있고, 평론가분이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 이은성 기자님이라고 있어요. 제일 선호합니다. 왜냐면은 그분이 영화적인 감시관이나 영화적인 그 주관이나 이런 것들도 마음에 드는, 저랑 제 취향이시긴 한데, 무엇보다 진행이 너무 깔끔해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 모더레이터 진행할 때 주체가 안 돼가지고 아무 말 대잔치가 되거나 아니면 자기가 말을 너무 많이 하거나 맞아요. 많이 아니면 할 수 있어요. 본인이 약간 못해가지고 자기가 말을 너무 못하거나 안 하거나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정말 깔끔하게 자기 할 말만 딱 하고 게스트한테 최대한 넘겨주고 배려 다 해주고 와 그런 모습 보면은 감동이죠. 왜냐면은 거기 앉아 있는 사람은 돈 내고 보는데 굳이 모더레이터가 뭘 하는 게 사실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배우나 감독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가 더 중요하지. 네. 그래서 판도 잘 깔아주고 그러면서 너무 말 안 하는 것도 아니라 자기 소신도 밝힐 부분은 밝히고 그러면서 그 진행도 깔끔하고 객석에 있는 분들에 대한 배려도 좋고 와 그래서 저는 볼 때마다 이거는 돈 값어치 이상을 해준다는 느낌이 들어서 항상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팬입니다 진짜 이은성 기자님. 네. 그리고 뭐 내가 원하는 굿즈를 증정하는 영화관 이거 굿즈 같은 경우는 다 다르잖아요 상영관마다. 그래서 내가 A 상영관이 더 굿즈가 마음에 드네? 그럼 이쪽에서 봐야지 하는 경향이 좀 있긴 하죠. 그런 식으로. 네. 그래요. 자 그럼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저희가 사실 매번 질문하던 질문 중에 제일 독창적인 건데 가장 좋아하시는 팝콘 맛은 뭡니까? 저는 이거 30년 30다 전 거 어떤가 보는데 주제 보셨군요. 네, 제일 황당한 게 이거. 제일 좋아하는 팝콘 맛은 정말 간단한데 이거는 제가 예전에 지금은 자파 없는 이하고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그 전에 했을 때 무드남이라고 했었거든요. 그 무드남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면서 그때 무드남 활동할 때 첫 영상에 이미 말했던 부분인데 저는 메가박스의 갈릭 팝콘. 메가박스의 갈릭 팝콘. 네, 이거는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사실 갈릭 팝콘이 저기는 없죠. 제 기억에는 CGV는 어니언. 어니언이죠. 네, 치즈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뭐 롯데시네마는 치토스 팝콘이 있죠. 그리고 뭐 어니언 있고 갈릭은 유일하게 메가박스인데 이거는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뭐 어떤 신제품이 나와도 이 맛은 뭐 최고인 것 같아요. 참고로 치토스 팝콘은 솔직한 얘기로
거품이 여기면은 치토스 꼴랑 올려놓고 가게 들어가가지고 솔직한 얘기. 아 그래도 가루 좀 뿌린 것도 있긴 하잖아. 전 오히려 좋던데 앞에 치토스 몇 개 집어먹는 재미가 있어가지고 내 집어먹을 때 치토스 안 나오나 이러면서. 그래요. 다음 질문 넘어가면은 그럼 직접 가보신 극장 중에 최고의 극장은 어디이십니까? 이거는 추억이랑 상관이 있는 건데요. 아 그래요. 왜냐면 처음 나왔어요. 네, 그렇죠. 제가 그렇게 적었는데 지금은 사라진 메가박스 코엑스점 12, 16관이라고 적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생 때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영화도 그때 영화 진짜 많이 봤고 그 향수가 느껴지는 공간이에요. 그 공간만 가면 이상하게 고향에 온 것 같은 그런 묘한 느낌이 들거든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신기할 정도인데 내가 만약에 여기 묻히면 딱 좋겠다 할 정도로 뭔가 냄새가 나는 것도 아니야. 근데 거기 와 있으면 소름 돋게 뭐가 느껴져. 뭔가 내 20대 추억이 느껴진다 그래야 되나? 그 시절로 내가 타임 트래블 하면서 돌아간 것 같아. 그 느껴지는 데가 바로 밑에 대형관은 그런 느낌이 잘 안 나요. 근데 이상하게 그 소형관 쪽으로 가면 그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12, 16관을 되게 좋아합니다. 지금은 부티크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고급스럽게 돈 많이 받으면서. 솔직히 저는 고급스럽게 해놨는데 하나도 안 고급스럽고 그냥 물 하나 주거든요. 물 하나. 근데 3만 원 이러면 영화가 그러니까 저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저걸 보러 온 사람이 있나? 그렇게 무슨 의자가 그렇게 엄청나게 좋은 것도 아닌데 그래서 아쉬운데 어쨌든 그 시절에는 되게 소형관이라서 아기자기한 맛이 있어가지고 그 시절 지금도 못 잊어서 거기 근처로만 가도 느껴져요. 저는 그 행복감이. 그래요. 자, 다음 질문은 내가 경험한 최고의 관크는 최악이라고 맞죠? 네. 이거 적은 거는 이렇게 적었는데 근래 겪은 거 중에는 그게 최고였던 것 같아요. 진짜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그 아노라 보는데 아노라 때 얘기했구나. 그 옆에서 내가 먹는데 왜 그래? 내가 먹는데 왜 나한테 뭐라 그래? 하면서 했던 거 그런 거 그게 그 정신적으로는 최악인데 이제 압도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적은 게 최악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때 여기 메가박스 코엑스점 들어갔을 때 진짜로 약간 너무 늙지 않은 할머니 분이 양쪽에 캐리어랑 온갖 짐을 놓고 제자리에 앉아 계시길래 여기 제 자리인데 하니까 아니 못 비킨다고 하면서 귤을 까먹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직원분한테 지금 이분이 안 비키신다 제 자리인데 직원이 갔는데 직원이 포기하고 와가지고 죄송하다 관람권 드리겠다 할 정도로 진짜 답이 없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 포스가 좀 잊혀지지 않아서 그래서 이렇게 그분이 좀 최악의 광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안 그래도 지금 며칠 전이었어요. 며칠 전에 스레드에서 이 글이 좀 화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용산 CGV 박찬욱관에서 저 본 것 같아요. 그게 갑자기 이슈가 생각이 났는데 옆 좌석에 이제 다른 두 관객에게 이제 아트 영화관에 오면서 무슨 떡볶이와 팝콘이냐면 냄새가 나서 집중할 수 없다 했는데 그래서 이제 두 관객이 즉시 대응하지 않았지만 나가가지고 매니저를 데려와가지고 직원도 아니고 매니저를 데려와가지고 맞아요. 싸웠다는 이야기. 근데 저는 그거는 먹은 사람 편이에요. 먹은 사람 편? 네, 왜냐 그걸 팔았잖아요. 정당하게 판 거를 심지어 상영관 내부에서 먹을 수 있다는 있으니까 그렇게 판 거잖아요. 근데 그걸 먹으면서 봤어요. 그러면은 심지어 좌석도 빈 좌석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 글로 보니까. 있었어요? 네. 그럼 본인이 딴 데로 가도 되잖아요. 근데 저 사람 내 옆에 왔어. 나 VIP인데 냄새나. 처럼 느껴지는 거죠. 제 입장에서. 왜냐면은 정당하게 구입을 해서 먹은 건데 단지 이제 외관상으로는 당연히 안 좋게 보이겠죠. 와서 떡볶이 냄새 풀풀 풍기면서 보는 게 객관적으로는 안 좋게 보이겠지만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만약에 허용하면 안 되는 음식을 먹으면서 봤다 하면은 이 사람 잘못이겠죠. 옛날에 어디였지? 아바타 때 그 아바타 2 때 누가 올렸잖아요. 어떤 거요? 회. 맞아. 회 냄새. 초장 냄새. 초장. 심지어 국밥 먹고 국밥 그릇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간 사람도 있대요. 그리고 최근 아무튼 간에 이 사례를 보는데 정말서 흥미로웠어요. 근데 그거 할 거면은 그냥 편하게 아트나인을 가셔도 되고. 그러니까 본인이 아트나인 가면은 이럴 일 자체가 없잖아요. 명동역 시네라이브를 가시고 아니면 명동역 시네라이브는 아마 그것까지는 반입 안 될걸요. 그런 음식 아예 팔지는 않을걸요. 근데 저도 봤어요. 옛날에 명동역 시네라이브를 해서 팝콘을 샀다가 누가
뒤에 아주머니가 앞에 있는 여자분들 좀 젊은 여자분 2명한테 뭐라고 하면서 쥐꼬리 하는 거 봤어요. 들었어요. 아, 그래요? 저 듣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는 직원한테 뭐라고 해야지 이분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죠. 왜냐면은 팝콘 팔았는데? 예, 그러니까 먹는 게 들어오면 안 되는 음식이면은 이 사람이 잘못한 거니까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해야 되는데 먹어도 되는 음식을 먹고 있는 거는 물론 당연히 안 좋긴 하지만 어쨌든 이 사람 죄는 아니다 이거죠. 아니 근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이제 거의 절밥 판매로 연명하는 곳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 절이 싫으면은 떠나야죠. 뭐. 본인이 또한 무엇보다 지금 극장 이거 아니면 더 살아날 방법이 없는데. 그러니까 팝콘팔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니면은 너가 극장 자체를 못 오게 되는데 더 비싸게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극장이 없어지면은 뭐. 네. 그렇죠. 아트 영화관 있잖아요. 본인이 이렇게 예술 영화를 언급할 정도로 예술 영화를 그러니까 좋아하시는 분이라. 아트 영화관에 오면서 무슨 떡볶이야 이렇게 딱 워딩이 딱 그렇게 적혀 있는 겁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본인이 예술 영화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은 예술 영화를 알아요. 예술 영화가 있다는 거 자체를. 그걸 모르는데. 설마 시네큐브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거 모르는데 난 CGV 아트하우스밖에 몰라요. 이거는 진짜 바보죠. 완전 거짓말이죠. 에무시네마 있고 다 있는데. 그럼 본인이 안 가는 거 차라리 그쪽으로 가야죠. 근데 왜 안 갔겠어요? 포인트 CG 편하거든. 그러니까 가깝고 적립하기 쿠폰 있고 적립 있고 그 아트하우스 저거 있잖아요. 아트하우스 관람권 쓸 수 있고 아트하우스 저거 뭐야 이제 클럽. 아트하우스 클럽. 아트하우스 클럽.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여기 왔으면서 갑자기 여기서 예술 영화 시네큐브 온 것처럼 취급을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물론 그분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시네필 입장에서. 이야. 참. 그래서 아까 8번째가 그거예요. 영화 관람 시 광크를 제외하고 가장 불만인 점이 아마 똑같을 것 같아요. 이 네, 맞아요. 이거 답변을 제가 아까 지금 한 얘기랑 비슷하게 했는데 저는 너무 폐쇄적이라고 보거든요. 예술 영화관이. 그러니까 막 물도 안 되는 것도 있고. 아마 저기 시네큐브가 물만 되죠. 네, 맞아요. 물만 되고 물만 되죠. 물도 안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예술 영화관 중에. 그래서 아니 음식 자체 아니 물도 안 된다고 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너무 약간 너무 그러면 답답하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뮤지컬 볼 때 뮤지컬 그 특유의 뮤지컬 팬덤들이 이거 하나만으로도 쳐다보고 난리 나잖아요. 마른 새수만 해도 난리 나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난리치면 솔직히 불편하잖아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영화를 뮤지컬을 못 보겠다는 저도 사실 들잖아요. 그래서 소극장을 잘 못 가겠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내가 좀 덩치가 좀 크다 보니까 이게 살짝만 이렇게 돼도 아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안 가게 된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영화로 적용하면은 진짜로 물도 반입이 안 된다? 숨 막혀서 안 갈 것 같아. 그 돈 내고 뭐 본인이 한 몇만 원씩 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애초에 영화관 자체가 팝콘 먹으면서 즐기려고 하는 게 기본 디폴트잖아요. 그럴 건 본인이 영화관 하나 차리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예술영화관에서 물론 예술영화관 사정이 어려워서 청소하기 매 회차마다 청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사정은 알지만 지원을 받아서라도 그 팝콘 정도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음료랑 팝콘 끝. 예술영화관에서 일반 영화관에서는 상관없는데 오히려 좀 드문 주장이에요. 예술영화관에 팝콘을 하라. 왜냐면 너무 폐쇄적이니까 좀 불편한 게 좀 있긴 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으면서 본다는 게 그 느낌이 좋은 건데 그 느낌을 예술영화관 시네필들 입장에서는 광크, 진상. 너무 죄송한 얘기인데 저 부국제에서 가끔 팝콘 먹을 때 많습니다. 아니 팝콘 다른 음식은 좀 그럴 수 있어. 부국제 팝콘 먹으면 발이 가능해요. 그래요? CGV 그러니까. 팝콘 사도 됩니다. 네, 들어갈 수 있어요. 나. 영화 기본적으로 팝콘 먹는 재미로 영화관을 간 거잖아요. 그래서 팝콘 정도는 해줬으면 좋겠다. 요 입장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같은 가격이면 왜냐면 부국제 기간 때는 CGV는 영화제 영화밖에 안 트잖아요. 근데 팝콘을 팔어. 그럼 먹으라는 얘기거든. 먹어야죠. 팝콘 소리 얼마나 난다고. 팔아요. 나초 정도는 소리가 많이 나겠지만 팝콘은 그 정도는 괜찮다. 제 입장입니다. 아무튼 뭐 저는 팝콘 콤보 쿠폰은 많기 때문에 아무튼 너무 맛있죠. 콤보 쿠폰은 진짜 많이 나와요. 자, 아무튼 간에 같은 가격임을 가정하고 2D, 3D, 4D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면 이거 당연히 4D죠. 그러니까 저희 항상 집에는 2D가 일단은 지배적이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거를 2D지. 질문을 잘했어야 돼. 질문을 앞으로 평생
평생에 하면 당연히 2D죠. 근데 그냥 같은 가격이 중에 어느 이 스페셜로 한번 이렇게 택하라고 하면 미쳤다고 당연히 2D를 택하겠어. 같은 가격인데. 저 IMAX 3D 할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택하겠죠. 아 골드 클래스. 골드 클래스 맞아. 근데 이걸 평생이라고 가정하면 저도 당연히 2D겠죠. 그래요. 근데 평생이 아니니까 뭐 한번 이벤트 정도야 뭐 4D. 다음 질문은 이제 저희가 2부에서 할게요. 네, 다음 질문은 2부에서 이제 할 텐데, 야, 6월 30일 날 이제 올라가요, 2부가. 참고로. 한참 뒤 이제 보신다는 거. 네. 또그 하이파이브랑 시너스 지난 뒤인가요? 네, 하이파이브, 시너스 다 지나고, 드래곤 길드기 다 지나고. 다 지나고. 네, 그때 인사드리도록 드래곤 할게요. 길드를 안다고 생각하고 해야겠네. 봤다는 가정하에. 네, 그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 기자였고요. 시청해주시고 청취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